우리가 하고 싶은 게 있어도 다른 사람들이 이거 하는 걸 보면 판단하고 비판할까봐 겁이 나서 두려워서 혹시 시작하지 못하셨던 경험 있으셨을까요? 그게 무엇이 되었든 여러분이 뭐 유튜브가 됐든 블로그가 됐든 무엇이 됐든 내가 이거를 그냥 뭔가 그냥 보여주고 싶은데 그냥 세상에 뭔가 나를 오픈하고 싶은데 이거를 뭐 혹시 부모님이나 친구나 친척이 보면은 뭔가 잔소리를 한다든지 뭐라고 할까봐 막 겁나서 혹시 이제 미루고 있으셨진 않으셨을까요? 자, 오늘 영상에서는 왜 우리가 도대체 이 뭔가 두려움이 왜 어디서부터 이게 생기는 건가? 그리고 이게 뇌과학적으로 제가 이제 이 두려움이 왜 생기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여기서 우리가 벗어나서 정말로 무엇이 진리고 어떤 것을 기준으로 해야 우리가 정말 그런 시선을 신경 쓰지 않고 정말로 우리가 정말 마음 편하게 할 수 있는지, 그러니까 그 무엇이 됐든 여러분이 하고 싶은 게 무엇이 됐든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자, 일단 우리가 왜 그 남들의 시선이 계속 신경 쓰이는 걸까요? 자, 그것을 여러분이 아시려면 먼저 이 뇌과학적으로 제가 잠깐 짧게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우리 뇌는 있잖아요. 동물이랑 그게 다른 게 없어요. 그러니까 동물이랑 다른 게 없다는 게 되게 생존 본능이 있다 이 말입니다. 왜 그 사자나 호랑이나 여러분 그 뭐야 사바나 그거 보신 적 있으시죠? 그 뭐지 TV 다큐멘터리인가? 근데 거기 보면은 동물들은 다 보면은 막 쫓아가서 이렇게 잡아먹거나 도망가거나 뭐 그런 상태에서 거의 일생을 보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동물들한테 중요한 것은 그 생존입니다. 생존하고 짝짓기하고 뭐 이런 거. 근데 재밌는 사실은 우리 인간의 뇌가 동물의 뇌랑 크게 다를 게 없다는 거예요. 연구 결과 밝혀졌습니다. 뭐 예를 들면 뭐 이런 전두엽이라든지 어떤 변연계라든지 어떤 이런 편도체라든지,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뇌 안에 이제 그 뇌가 돌아가는 그런 어떤 방식에 동물과 크게 다를 게 없었다. 근데 이제 그러면은 그럼 뇌가 왜 있냐? 우리 인간의 뇌는 동물의 뇌랑 마찬가지로 생존을 위해서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별반 차이 없다는 게 바로 이 관점. 그러니까 생존에 위해서 우리 뇌가 있기 때문에 이제 이걸 이해를 하시면 우리 뇌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이해를 하면 왜 사회적 시선의 비판이 두려운지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그럼 도대체 왜 남들의 시선이 이게 생존이랑 무슨 상관이냐라고 여러분이 이제 궁금해 하실 수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제가 설명 드려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인간이 한 수백만 년 동안 지구상에 있었잖아요. 수백만 년인가? 구체적으로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선사시대를 생각해 볼게요. 선사시대. 제가 말하고자 하는 건 선사시대. 근데 그 선사시대 시절에는 그 부족 단위 그러니까 한 예를 들면 한 50명 뭐 이 정도 단위에서 이 사람들이 계속 거기서 살았다고 해요. 그런데 이제 그 당시에는 뭐 경찰이 있는 것도 아니고 병원이 있는 것도 아니고 무슨 식당이 있는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 작은 집단일수록 더 사람들 간에 그 커넥션, 그러니까 서로 도움을 주고받는 어떤 그 집단에서 내가 있어야 살아남는데 되게 유리했습니다. 왜냐면 내가 혼자 모든 걸 할 수가 없잖아요. 내가 혼자 사냥을 할 수도 없고, 물론 할 수 있는 사람 있겠지만 할 수 없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는 굉장히 그 사회 집단에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 받아들여지고, 우리가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은 이제 해야 한다, 하지 말아야 한다, 그런 것들을 굉장히 잘 지켜야지만 이제 부족에서 추방을 당하지 않고 그 집단 안에 서서 계속 살아남을 수 있었어요. 근데 만약에 여기서 어떤 돌연변이가 나와가지고 이제 예를 들면 족장이 야, 우리가 사냥을 해야 되는데 보통 가는 사냥터가 있어요. 익숙한 사냥터 100번도 더 넘게 갔어. 근데 어떤 사람이 특이하게 나와서
야, 이제 거기는 가능성이 없다. 요즘 먹이도 거기서 막 잘 잡히지도 않고 이 장소를 옮겨야 된다. 뭐 이렇게 다른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는 순간 이제 사회적 질타와 그런 눈총의 그런 비판의 시선. 네가 그 뭘 알아? 뭐 이런 말부터 너가 넌 틀렸어. 이런 말부터 여러 가지 반대되는 의견을 많이 받겠죠. 근데 만약에 그 사람이 끝까지 자기 고집을 부리다가 결과적으로 그 집단에서 추방당할 수 있는 위험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면은 너 혼자 가. 이렇게.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다른 의견을 갖는 것, 그 사람들과 다른 의견을 갖는 것은 굉장히 이 추방이 될 어떤 그런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우리 뇌는 싫어해요, 그걸 그냥. 다른 생각을 가는 것 자체가 싫어, 그냥. 그래서 우리가 계속 어떻게 보면은 어렸을 때부터 이제 주위 사람들, 가장 가까운 이제 부모님이나 이제 그 부모님이 하라는 대로 이렇게 말을 잘 듣고 이렇게 하는 것들이 전부 그 이유가 뭐냐? 다 이렇게 살아남기 위한 우리 뇌의 생존 메커니즘입니다. 그래서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여러분이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우리가 내가 보통 하고 싶은 건 있잖아요. 이 사회에서 예를 들면 딱 정해둔 그 루트랑은 많이 다른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중에 공부가 안 맞아. 뭐 이런 분들 많으시죠? 저도 그랬어요. 공부가 너무 하기 싫은 거예요. 뭐 그래가지고 초등학교도 막 말을 안 듣고 이러니까 1년 더 다니고 강제로 전학을 이제 부모님이 시켜가지고 공부를 안 한다고 막. 아무튼 막 이런 식으로 우리가 보통 이 학교 그런 공교육은 잘 안 맞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이상하게 우리가 하고 싶은 거는 그 공교육에서 벗어나는 경우가 더 많아요. 근데 이거를 우리가 하려고 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부모님의 위경과 다르죠. 자, 이제 현대 사회에서는 그 부족 사회가 이제 현대판 어떤 가족 중심의 공동체 아니면은 이제 가까운 여러분이 관계 맺고 있는 아주 가까운 사람들이 여러분의 이제 집단이 되는 겁니다. 또 이제 이 그룹의 사람들과 아무튼 내가 달라지려고 하면 우리 뇌는 즉각적으로 신호를 보내요. 신호를 보낸다는 게 무슨 말일까요? 예, 바로 이 두려움하고 불안감입니다. 예, 그러니까 그게 그냥 우리 뇌가 너 지금 위험해. 그거 하지 마. 이거를 알려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불안하면 어떻게 하죠? 예를 들면 부모님이 여러분에게 막 잔소리를 해. 저한테 잔소리를 해.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된다. 그렇게 안 하면은 대학교에 못 간다. 그럼 너는 나중에 먹고 살기 힘들다. 아무튼 이런 식으로 잔소리를 막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내가 공부를 안 하잖아요. 그럼 막 이제 불안감이 올라오는 거예요. 왜냐면은 이 집단에서는 공부를 해야 된다고 믿고 있으니까. 그리고 그 말을 잘 따르는 게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 불화가 안 생기죠. 불화가 안 생기면 내가 여기서 이제 우리 뇌는 실제로 막 부모님이 내쫓고 이런 일은 없겠지만 우리 뇌는 이런 거를 되게 위험하다고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뭔가 비판을 받는 것 자체가 추방당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라고 느끼니까. 자, 그래서 그러면은 어떻게 이제 여러분이 나중에 이제 이거를 어떻게 이겨낼 수 있겠냐, 이게 문제인 거예요. 자,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우리가 내가 하고 싶은 거를 할 때 여러분이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기준이라고 하면은 여기서부터는 제가 이제 이 신앙적인 얘기를 할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기준 그리고 절대 기준이 있어요. 근데 이 성경의 기준은, 하나님의 기준은 세상의 기준과는 다릅니다. 자, 우리는 왜 이렇게 자꾸 비판하고 사람들을 판단하냐? 내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무엇이 됐든, 예를 들면 공부 잘하는 애가 못하는 애를 무시하는 거랑 똑같아요. 아니면은 뭐 돈을 잘 버는 사람이 돈을 잘 못 버는 사람을 무시를 한다든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아니면은 뭐 직장에서 계급이 높은 사람이 계급이 낮은 사람을 무시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우리 사회에서는요 밖에 어떤 중요한 기준이 있고 그걸 토대로 우리 사람에게 어떤 서열을 매긴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게 왜 중요하냐? 우리가 결과적으로 이 서열에서 빠져나와야, 빠져나와야지만 하고 싶은 거를 하면서도 마음이 편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남들이 나를 어떻게 판단하든 그 서열이 진짜가 아니다. 만약에 내가 그게 진짜다 라고 느끼잖아요. 예를 들면 그걸 돈이라고 해볼게요. 내가 이렇게 했어. 근데 누가 그걸 가지고 그거는 돈이 안 돼 라든지, 뭐 너는 막 조롱을 한다든지 막 이런 일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근데 그건 우리가 그런 말에 상처를 받고 막 신경 쓰고 이런 이유는 내가 똑같이 돈으로 사람을 서열로 판단 지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우리는 내가 판단하기 때문에 사람들의 판단에도 신경을 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 잠시만요. 이분 하면 자, 그래서 내가 판단을 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럼 여러분이 그게 되냐 이거죠. 우리가 그동안 세상을 살면서, 저도 30년 넘게 살면서 저는 정말로 부모님이 돈으로 싸우는 거를 많이 보면서 자랐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어머님한테 막 심한 말을 하면서, 야, 뭐 돈도 못 버는 뭐 어쩌죠 하면서 정말 여기서 말하기 좀 그렇지만 그런 평가와 어떤 뭔가 그런 잣대를 가지고 사람을 평가하는, 어렸을 때부터 보고 자란 거죠. 그러니까 저도 굉장히 그게 이 사람의 이 존재 가치, 그러니까 우리가 결과적으로 중요하냐 중요하지 않냐를 결정 짓는 기준이 돈이다. 저는 그런 식으로 굉장히 오랫동안 주위 사람들의 그런 판단들을 보고 자란 겁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여러분에 말씀드릴 게 뭐냐, 우리가 다시 조금 정리하면은 이 마음 편하게 내가 뭘 하고 싶은 거 하려면은 기준에서 벗어나야 돼요. 그러니까 남들이 판단을 뭐라 하든 내가 그 판단 기준이 거짓이란 것을 명확하게 우리가 알고 무엇이 진리인지 알아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그리고 그 핵심은 무엇이냐? 나의 가치가 남들의 판단에 의해서 오르락 내리락 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누가 나한테 무슨 조금만 이상하지 나쁜 말을 하면 갑자기 내가 중요하지 않은 것 같은 느낌이 들면서 불안하고 우울한 감정이 드는 겁니다. 그리고 보통 그런 판단은 어렸을 때는 성적, 나이가 들면 어떤 여러 가지 직업이 될 수 있고, 뭐 자녀가 있냐 없냐 뭐 이런 게 될 수도 있고, 결혼했냐 안 했냐가 될 수도 있고, 뭐가 많아요. 아무튼 뭔가 이런 사람들, 세상에서는 이런 기준들로 여러분이 이런 기준에 맞추지 않으면 중요하지 않다고 한단 말이죠. 근데 그거는 진리가 아닙니다. 자, 그럼 하나님이 도대체 진리는 무엇이냐? 하나님 입장에서 기준이 무엇이냐? 자, 그냥 중요한 거예요. 자, 이게 제가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할 수 있어. 자, 예를 들면 제가 예를 들어 볼게요. 자, 여기 사과나무하고 자두나무, 포도나무가 있어요. 근데 이 세 가지 중에 뭐가 제일 중요하죠? 네, 셋 다 중요합니다. 모양도 다르고, 색도 다르고, 맛도 다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생김새대로, 그 색깔대로, 그 맛대로 그냥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중요한 거는 우리가 그 씨앗일 때, 포도나무 씨앗, 자두나무 씨앗, 사과나무 씨앗, 그럼 우리가 이 씨앗일 때 이 씨앗이 중요하지 않다고 얘기할 수 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왜죠? 이 씨앗이 나중에 커서 사과가 되면 사과가 맛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씨앗만 봐도 얘가 나중에 커서 사과가 될 거라는 걸 알기 때문에, 얘의 미래를 알거든요. 어떻게 잘 될지. 그렇기 때문에 이 씨앗만 봐도 중요하다는 걸 알아요. 그리고 자두나무도 마찬가지고 포도나무도 마찬가지고. 근데 인간 세상, 우리 지금 사는 세상은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냐? 다 같이 사과나무가 아니면 틀렸다고 하는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제 왜 초등학생 들어갈 때마다 공부를 잘하는 게 어떻게 보면 기준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사과나무의 틀에 맞추는 거죠. 그러니까 사과나무처럼 이 떡잎이 그렇게 안 생겼어. 그러면은 그냥 너는 중요하지 않아 해버리는 거야. 그러면은 사과나무로 태어난 사람들은 운이 좋아서 사회에서 내가 태어났는데 내가 사과나무였네? 그러면은 그냥 사회에서 그런 판단도 안 받고 비판도 안 받고 그냥 잘 자랍니다. 그게 공부 잘하게 되는 경우. 공부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제 뭐 대학교도 가고 정말로 그냥 공부 쪽으로 머리가 트인 사람도 있어요. 아니면은 운동 쪽으로, 아니면은 뭐 이제 예능 쪽으로. 그러니까 이런 소수의 특이 케이스를 왜 그런 틀이 있단 말이야. 그거 외에는 다 나는 저렇게 맞지 않네 이러면서 우리는 포도나무랑 자두나무로 태어난 사람들이 위축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일이 생기냐, 씨앗인데 잘 자라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냥 내가 스스로 성장을 멈춰버립니다. 왜? 나는 이미 중요한 사람이 아니야. 그러니까 내가 자라서 자두나무 열매를 맺어야지 중요한 사람이, 이미 자두나무 씨앗 시세부터 중요하긴 하지만 내가 자라가지고 자두나무가 그러니까 내가 자두나무가 돼야지 열매가 맺히잖아요. 근데 내가 자두나무 씨앗일 때부터 사과나무랑 비교하면서 나는 사과가 아니니까 중요하지 않아 하면서 우리는 자라지 않기 때문에 열매가 안 맺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정리를 하면 무엇이냐, 우리는 중요한 거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존재 자체로 우린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씨앗인데도 우린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그러면은 어떻게 구별이 되냐, 외모로 구별할 수 있을까요? 자산으로 구별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은 뭐 학벌로 구별할 수 있을까요?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게 눈에 보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게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게 아니지만 눈에 보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 내 마음이 중요한 거다. 자, 항상 눈에 보이지 않는 거, 우리 마음 상태 이런 걸 강조하시잖아요. 우리를 구별하게 만드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구별하게 하는 거는 우리 열정이야, 열정. 이거는 정말로 뭐라고 해야 되지? 정말 이건 진짜 우리가 어떤 환경에서 태어났느냐에 따라 이 열정을 어떤 거에 갖게 될지는 그건 내가 정하는 게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 그건 이제 하늘에서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어땠냐? 그냥 제가 배낭여행을 좋아해, 태어났더니.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여행을 좋아하고 싶어서 좋아하는 것도 아니고, 태어났더니 내가 배낭여행을 좋아해? 물론 저 말고 다 좋아하시는 분이 계실 거예요. 하지만 이게 단순히 그런 게 아니라 여행만 좋아하는 게 아니라 거기 플러스 나는 책 읽는 거를 또 엄청나게 막 좋아하고, 제가 또 좀 이게 그런 것도 약간 흔할 수 있지만 제가 또 좋아하는 게 그냥 하루 종일 생각만 하는 것도 좋아해요.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아침에 그냥 4시간 동안 생각만 하고, 거의 그렇게 저는 지금 그동안 1년, 2년 이렇게 보내왔습니다. 아무튼 중요한 건 뭐냐면, 이상하게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를 이제 잘 합쳐보면은 이 자연스럽게 구별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말씀드린 게 뭐냐, 우리의 열정이라는 것 자체가 결과적으로 그게 합쳐지면 그게 사람을 저는 구별시킨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래서 우리가 그걸 알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를 구별시키는 건 열정이고, 우리는 다 지금 태어난 이 순간, 이 씨앗, 내가 지금 여러분들 이럴 수 있잖아요. 나는 아직 뭐 이런 것도 없고 아직 뭐 가진 것도 많이 없는 것 같고 막 그런, 내가 뭔가 이제 부족한 것 같고 이런 느낌이 들 수 있잖아요. 저는 어떤 관점으로 생각하냐, 그건 아직 우리가 씨앗인데, 씨앗이 성장을 해서 자두나무 열매가 맺힐 때까지 계속 뭔가 해야 되잖아요. 그걸 안 했을 뿐이고, 우리가 그걸 안 한 이유는 사회에서 자꾸 사과가 아니면 넌 중요하지 않아, 이런 말을 어렸을 때부터 너무 오랫동안 들어서, 여러분, 우리가 자라야 된다는 생각도 안 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거는 가치가 없어, 자두나무는 쓰레기야, 이런 식으로 우리 스스로를 굉장히 자기 비판을 하고 검열하고, 그렇게 우리가 정말로 그런 기회조차 나에게 스스로 주지 않은 것이죠. 뭐 저라고 뭐 달라겠습니까? 저도 뭐 그냥 대한민국에서 태어나서 제주 삼수에서 힘들게
맞지도 않은 회계학과 들어가서 그 안 맞으니까 13년 졸업하는데 13년이나 걸리고 지금 하는 일도 회계학이 아니죠. 온라인에서 그 영어 교육 사업을 하고 있지만 그것조차도 제가 영어 교육 사업을 해야지 해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제 좋아하는 것들 배낭여행 갔다 오다 보니까 그럼 내가 원어민이랑 대화가 안 되니까 답답하구나. 아 그럼 이거 해야지. 그럼 뭐 이런 식으로 뭔가 뭐 그럼 영어 회화 학원 다녀볼까? 근데 뭐 회화 학원 다녀봤는데 아직 멀었네. 그럼 내가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해야지 내가 영어 리스닝을 어떻게 해야지 이걸 해서 내가 저기 그 뭐야 뭐 유학도 한번 가볼 수 있겠고 뭐 독서 토론도 한번 해볼 수 있겠고 이런 거 어떻게 해야지 하면서 제가 그냥 제 스스로 그냥 연구하고 계속 실험하고 뭔가 그냥 여기에 뭔가 어떤 루트가 있었던 게 아니라 계속 하고 싶었던 걸 계속 어떻게 보면 해왔거든요. 그러니까 뭐 이런 것처럼 근데 그 과정에서 제가 뭐 막 잘나서 뭘 했다 이런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속으로는 어땠냐면 진짜로 자기 비교가 너무 심했던 거야. 아 내가 진짜 정말 이게 맞나? 아 진짜 정말 이걸 이 길을 걸으면서 아 정말 제가 정말 저는 진짜 꼴찌. 아 이건 진짜 나는 이렇게 해서 내가 잘 될 수 있을까? 솔직한 심정으로 이런 생각을 하루에도 뭐 한두 번이 아니라 계속 그냥 방심하면 계속 그 생각을 해요. 그냥 계속 나도 모르게 비교하고 있고. 왜냐면 제가 그 살아온 세월이 있잖아. 30년 동안 계속 그게 사회에서 정한 루트가 맞다고 그걸 그렇게 막 듣고 배웠는데 그러니까 이게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싸움이에요. 싸움. 우리는 항상 이런 일이 생길 때마다 계속 진리로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는 세상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낸 이유는 우리가 씨앗으로 이 땅에 온 이유는 잘 성장해서 우리의 열정을 쫓아서 잘 성장해서 열매를 맺기 위함입니다. 열매라는 거는 뭐 이제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저는 그것을 마음의 상태가 변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내 마음이 계속 기쁨이 있고 계속 평안하고 그냥 계속 감사함이 올라오고 이러면은 사실 저는 그 상태 가는 것 자체 그 과정에서는 얼마나 계속 자꾸 부러운 마음 질투하는 마음 뭐 비판하고 싶은 마음 이런 게 막 계속 올라오지 않겠어요? 근데 그런 걸 전부 이겨내고 우리가 결과적으로 정말 하나님 마음과 같은 정말 이제 계속 주는 상태 그런 상태에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우리의 열정을 살려서 저는 그게 열매를 맺는 어떤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 이제 좀 정리를 한번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남들의 시선, 이 심판이 왜 두렵냐? 그거는 여러분이 정말 타고난 자연스러운 열정을 쫓아 살려고 하기 때문에 그게 사회에서 정한 기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 이유, 왜 두려운 이유는 우리 뇌과학적으로 그렇게 남들과 다른 걸 하면 우리 뇌가 불안감이랑 뭐 죄책감이랑 여러 가지 나쁜 감정을 일으켜서 추방당하지 않게 그래서 그 집단에 받아들여질 수 있게 만들기 위해서 우리한테 그런 나쁜 감정을 느끼게 해요. 하지만 그건 이제 자연스러운 거다. 그냥 그건 우리가 나빠서 그런 게 아니라 달라지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올라오는 감정일 뿐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그 판단이라는 것 자체가 성립이 안 돼요. 그러니까 세상의 판단, 뭐가 됐든 외모가 됐든 돈이 됐든 뭐 여러 가지 한국 사회의 기준들이 많잖아요. 그런 걸로는 이 사람의 존재 가치를 중요하다 중요하지 않다 이해할 수가 없는 겁니다. 자, 왜냐? 그거는 하나님이 정하는 거지 사람이 정하는 게 아니에요. 자, 그리고 우리의 쓰임은 내가 이미 중요하다는 걸 깨닫고 내가 자두나무의 씨앗이구나, 내가 포도나무의 씨앗이구나. 그 자두냐 포도냐는 우리의 열정이 결정하는 겁니다. 내 열정을 쫓아서 그걸 계속 가면은 내가 결과적으로 자두나무의 열매를 맺게 되는 거죠. 그리고 포도나무는 포도나무가 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중요한 겁니다. 태어날 때부터 나는 포도나무였으니까. 여러분, 포도나무는 씨앗일 때부터 우리가 중요하다는 거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봤을 때 우리는 다 각자의 쓰임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태어난 거고 그래서 다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중요하다는 이 진리 위에서 여러분이 어떤 걸 하든 간에 판단을 누가 하더라도
그거는 이제 그 사람들이 어쩔 수 없이 이제 세상 속에서 살다 보니 그 사람들도 판단을 받아서 저렇게 나를 판단하는 거구나 라고 이해할 수 있고, 우리는 결과적으로 내 길을 꿋꿋이 가면 돼요.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나의 열정을 쫓아서 계속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점점 여러분이 그 불안하고 비교하고 이런 마음에서 벗어나서 정말 이 기쁘고, 왜 기쁠까요? 이 잘하기 때문에, 내가 정말 잘한다는 그 느낌이 내 열정을 토대로 잘한다는 느낌 자체가 이 크게 기쁨입니다. 저는 이제 그리고 이 나무들 보세요. 이 나무들을 보시면은 그냥 자기 다 모양은 다르지만, 그렇죠? 지금 다 행복하게 잘 살잖아요. 각자 자기 생긴 대로 나무 가지 내가 뭐 이쪽으로 뻗고 싶으면 일로 뻗고 절로 뻗고 싶으면 절로 뻗고, 원래 자연은 다 이렇습니다. 다 달라요. 개성이 다르고 독특하고 각자 그냥 잘할 뿐이지 누가 간섭도 안 하고 비판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모든 생명체를 하나님이 같은 원리에 전 창조했다고 믿기 때문에 사람도 저는 마찬가지라 생각해요. 그냥 우리도 그냥 다른 게 정상이고 그렇게 계속 잘하면 기쁨이 올라옵니다. 그래서 그러면 자연스럽게 우리가 매 순간 점점 더 이제 평안하고 하나님 마음에 가까워지는 거, 그리고 그게 열매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이건 진짜로 이제 솔직하게, 그래서 먹고 사는 문제는 뭘 어떻게 해결할 거냐라고 여러분 하실 수 있지만, 저는 어떻게 믿냐면은 내가 열정을 가진 분야를 하는 게 결국 그게 그 결과와 부산물이 돈으로 연결된다고 저는 믿어요. 그러니까 제 예를 들면 제가 영어 이거를 뭐 하려고 한 게 아니라 내가 영어 강사 돼야지, 뭐 영어 교육사를 해야지 이런 적이 없어요. 그냥 내가 하고 싶어서 여러분들 다 마찬가지일 거예요. 내가 영어 잘하면 재밌잖아요. 내가 재밌어. 내가 해외여행 가서 외국인 친구들 만나고 저는 막 공부하는 걸 좋아하니까 뭘 배우고, 유튜브로 요즘 영어 콘텐츠가 너무 많은데 그거 막 요즘 듣고만 있어도 아주 그냥 이 세상이 넓어져요. 그러니까 이런 게 제 열정과 흥미에서 비롯이 된 거지, 결과적으로 제가 영어 강사 돼서 뭘 해야겠다 이런 게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오히려 더 많은 시간을 제가 이 분야에 쏟게 된 거예요. 뭐 얼마나 많은 시간이냐, 제가 26살 때부터 지금까지 한 10년 넘게 한 분야만 계속 뭐 여기 갔다 저기 갔다 안 하고 계속 팠으니까, 내가 단순히 영어를 팠다 그러기보다는 여러 가지 제 흥미 있는 분야들, 뇌과학이라든지 이런 게 접목이 된 거죠. 그러니까 이게 결과적으로 제가 제 문제를 해결하니까 이렇게 해서 내가 영어 이렇게 해서 귀가 트이고 이게 너무 좋은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토대로 이제 보통은 내 문제를 해결하면 그 문제를 갖고 있는 다른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토대로 제가 그분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돈을 받은 거죠. 그러니까 제가 뭘 이렇게 이런 방향으로 저는 왔던 것 같습니다. 이건 근데 정해진 루트가 없어요. 그냥 이게 저는 열정이 곧 그 가치를 만들고, 어떤 분야가 됐든 그게 교환이 되면 우리가 먹고 사는 그런 문제들, 우리가 사실 그런 거 되게 걱정 많이 하잖아요. 저도 지금이라고 해서 뭐 완벽하게 해결되고 그런 게 아닙니다. 그지만 결과적으로 우리는 계속 내가 열정을 가진 분야를 하면서 믿음으로, 그러니까 어떤 믿음이냐, 계속 우리는 해야 되는 거예요. 불안하더라도 지금 사실 당장 막 갑자기 막 팍 이런 결과가 즉각적이지 않더라도 계속 오늘 일용할 양식이면 충분하다, 주기도문 나온 것처럼 그 생각 하나로 또 하나님이 우리를 먹이신다. 참새도 지나간 참새 다 먹이시는데 오죽하면 너네들은 안 먹이겠냐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리고 또 걱정하지 마라, 뭘 입을지 먹을지 제발 걱정 좀 하지 마라, 이런 말씀 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씀으로 이겨내는 수밖에 없어요. 네,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 해야지 우리가 그런 문제들도, 왜 하늘나라를 먼저 구하면 다 채워주신다고 말씀하셨듯이 다 해결이 된다고 믿습니다. 해서 오늘은 이 영상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